가장 리그에서 좋은 투수인 폰세 선수를 상대로 이 정도로 그래도 컨택이 된다면은 그래도 타격감이 진짜 완전 최악에서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요 정도의 생각은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러고 이제 내일 경기에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강한 투수가 나오면은 오늘의 그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타격감을 좀 토대로 좀 살아나면 좋은데, 문제는 내일 이제 롯데한테는 폰세보다 더 무서운 게 와이스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다.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한테 이제 그만 당해야 되는데,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8월 10일 한화전이고요. 0대2로 지면서 4연패. 예, 그리고 이제 3위 자리가 좀 끼게 되었습니다. 쫓기게 되었고 플러스 9까지 까먹었습니다. 승패 마진을 우리가 플러스 8까지 내려갔다가 플러스 13까지 다시 확보를 했다가, 이제는 솔직히 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네요. 그 13부터 까먹어가지고 내리 4연패를 당하고 내려왔는데, 오늘 경기는 좀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감정이 굉장히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제는 좀 타격이 지금 안 되는 게 바닥을 찍었나? 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오늘 감보아 선수가 선발이었고, 감보아 선수 잘했습니다. 예, 6이닝 동안 2실점, 6이닝 2실점이니까 충분히 잘했죠. 더 잘하기가 힘든 이제 좋은 투구를 했는데, 상대 폰세 선수가 워낙 완벽한 투구를 했고요. 뭐 계속 이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최근에 3경기 동안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1점, 0점, 0점. 벨라 선수가 8월 8일에 와가지고 3경기를 봤는데 3경기 동안 점수를 1점만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타격이 계속 안 맞을 수는 없고요.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인데, 문제는 내일이 또 와이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 뭐 오늘 경기는 역시 기록의 팀 롯데가 KBO에 또 대기록에 일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코디 폰세 선수가 개막 15연승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또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또 롯데가 상대 파트너로 또 자리를 하게 됐고, 또 최소 경기 200탈삼진도 오늘 이뤄냈는데 이것도 롯데가 또 기록지에 남게 되었고, 또 김경문 감독이 통산 3번째 천승을 달성했는데 이것도 롯데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얘기를 해보고, 제가 딱 한마디만 얘기를 하고 이제 경기 얘기할 건데, 오늘 키스 지상파 중계였고, 제가 중계진에 대해서 어지간하면은 좀 안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캐스터랑 해설 다 누군지 아시겠지만, 제가 딱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오늘 하나의 폰세 선수가 무슨 메이저리그 경기에 등판한 한국인 선발 투수인지 알았습니다. 예. 다른 말로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전에 뭐 류현진 선수라든가 뭐 박찬호 선수라든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선발에 등판한 경기에서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폰세 선수가 그런 건지 알았어요. 다른 말을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아니다. 평소에는 제가 좀 그런 말이 나오는 해설위원이어도 그냥 참고 봤는데, 오늘은 좀 도가 지나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라는 거. 그래서 아마도 뭐 내부적으로도 그런 피드백이 있고 할 텐데, 오늘은 좀 많이 과했습니다. 이런 건 좀 자중하셔야 되고, 방송을 하신다면 특히 지상파 중계였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뭐 폰세 팬클럽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중계진이. 이 얘기 요까지만 하고요. 네, 이제 경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4안타 5볼넷 하고 무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출루는 결국 9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쁘지 않은 출루 횟수입니다. 9번이 사실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는데 이제 전혀 득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큰 문제였고, 오늘 경기 이제 타자들을 보면은 어디 보자. 일단 한태양 선수가 1안타 1볼넷 제일 잘했고, 그다음 고승민 선수가 또 1안타 1볼넷 2출루, 또 유강남 선수가 1안타, 손호영 선수가 1볼넷, 전민대 선수가 1안타, 뭐 이런 식으로 타격이 진짜 완전 최악은 아니었어요. 9출루면. 근데 이거를 못 살렸고, 문제는. 그리고 제가 근데 느끼기에는 오늘 경기에서 좀 바닥의 타격이 쳤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는 컨택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폰세 선수의 어떤 압도적인 구위와 컨트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오늘 이제 폰세 경기가 올 시즌 저희가 2번째 만났는데 시즌 치르면서 더욱더 강해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점수를 내는 게 진짜 힘들 정도로 너무 좋은 공을 던져서, 솔직히 폰세 선수한테 점수 못 낸 건 뭐라 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뭐라 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컨택이 나름대로 됐고요. 그러니까 그 방망이에 공이 뭐 맞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법 이제 괜찮게 맞은 타구들도 많이 나왔고, 공도 나름대로 잘 골라냈고요. 그러니까 7이닝
으로 내려갔으니까 뭐 완전히 공략을 전혀 못하고 무슨 공개수도 못 늘리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파울도 제법 만들어내면서 특히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좋게 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초구나 이구째를 좀 기다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공들을 좀 걷어내면서 파울로 걷어내면서 대처가 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파울이 그 깎아내는 파울이 아니고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아서 뒤로 가는 파울이 이제 모든 선수들한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리그에서 좋은 투수인 폰세 선수를 상대로 이 정도로 그래도 컨택이 된다면은 그래도 타격감이 진짜 완전 최악에서는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요 정도의 생각은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러고 이제 내일 경기에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강한 투수가 나오면은 오늘의 그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타격감을 좀 토대로 좀 살아나면 좋은데, 문제는 내일 이제 롯데한테는 폰세보다 더 무서운 게 와이스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다.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한테 이제 그만 당해야 되는데, 진짜 참 큰일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걸 보자면은 네, 그래도 바닥은 찍은 느낌이 들긴 했다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 1회 초에 그 폰세 선수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1사 1루 찬스를 한태양 선수가 진짜 좋은 포인트에서 골라냈고,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가 툭 맞추면서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1사 1루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두가 알았죠. 오늘 비가 앞에 왔었고 마운드가 물러있는 상태고 폰세 선수도 아무래도 마운드도 다져야 되고 하니까 1회가 지나가고 나면은 본인의 감을 잡고 어떤 마운드 컨디션도 딱 잡고 나면은 공략하기에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 찬스가 폰세 선수가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 마지막 찬스일 거라는 생각을 사실 모두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찬스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이 뒤에는 오늘 폰세 선수가 3피안타 2보이넷이니까 뒤에 안타 2개 보이넷 1개 요것만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찬스가 있었는데 레이스 선수가 잘 갖다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먹히면서 유격수 쪽에 느린 직선타였고, 또 한태양 선수가 기류를 못하면서 더블 플레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컨택 순간에는 그래도 코스는 좋았거든요. 코스는 괜찮았는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가고 먹힌 느낌이 나면서 유격수가 너무 쉽게 잡았고, 또 한태양 선수가 사실은 조금 주루 플레이에서 미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약하게 맞은 타구기 때문에 베이스에 붙어있다가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쌓여야지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쉽고 한태양 선수의 미스가 맞지만은 뭐 너무 크게 막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태양 선수가 그래도 오늘 제일 타석에서는 잘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타격이 진짜 답이 없는데 한태양 선수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아쉬운 상황이 있었고, 뭐 이 뒤로는 사실 폰세 선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방적으로 끌려갔고 8회 초에 폰세 선수가 내려가고 드디어 이제 찬스가 오지요. 한승혁 선수가 올라왔고, 아무래도 이제 폰세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는 뒤투수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폰세 선수가 내려가자마자 찬스가 옵니다. 손호영의 보이넷, 근데 전민재의 삼진. 근데 그리고 이제 대타 김민성 삼진, 2사 1루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태양 안타 고승민 보이넷으로 2사 만루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사 만루에서 그 레이에스 선수가 이제 그 찬스를 맞이하고 하나가 김서현 선수를 빨리 올렸습니다. 일단 김범수 선수가 나올 때 저는 고승민 선수가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보이넷은 일단 잘 골라냈는데, 결국은 김서현 선수가 최근에 안 좋고 본인도 지금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초구도 볼이었고, 네, 2구째도 사실 이제 깊은 스트라이크 잡히긴 했지만은 사실은 급하게 승부할 이유는 없었는데 레이 선수가 방망이 돌렸고요. 잘 맞은 타구는 안 나왔고, 중견수 쪽에 앞에 떨어지는 타구였는데 이제 중견수 리베라토 선수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내려와가지고 이제 잘 쫓아잡았죠. 그러니까 사실 운이 좋고 이기는 경기 같으면은 저런 타구들이 중견수 앞에 똑 떨어지면서 네, 안타가 돼가지고 우리가 뭐 동점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서 이기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뭐 9회도 그렇지만 또 잘 맞은 타구들이 하나 선수들의 호수비에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 이렇게 찬스가 무산되고, 결국 레이스 선수가 오늘 4타수 무안타인데 1회 찬스 8회 찬스를 못 살려주면서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레이스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을 하다 보니까 또 그 계속 이제 뭐 교체 여론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일단 시즌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고 이제는 뭐 외국인 선수를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에 일단 같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시즌 끝나고 내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저는 지금은 사실 뭐 판단은 못 하겠어요. 레이 선수가 지금 3경기 딱 못했는데 사실 3경기 정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 경기고, 근데 이제 뭐 팀의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과연 레이스 선수가, 그러니까 수비가 약하고 햄스트링이 항상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달리기도 제대로 열심히 달리기를 100%로 뛰지 못하고 수비도 사실은 좌익수 위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 장타가 많이 안 나오는 중장거리 유형의 극강의 컨택터 유형의 선수다. 근데 이 선수가 우리 팀의 구성상에 최적의 선수인가는 시즌 끝나고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레이스 선수가 살아나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실 3경기 부진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항상 부진을 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레이스 선수가 오늘은 좀 패배 지분이 좀 큰 것도 맞지만 무슨 역적처럼 여기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9회 초에도 사실은 또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경기 같으면 저런 타구들이 좀 안타가 돼주고 해야 되는데 참 한 끗이 모자란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또 이제 선두 타자가 왼쪽에 팔에 맞는 공이 나오면서 나갔는데, 근데 윤동희 선수가 최근에 너무 많이 맞고 있어요, 공을. 그러니까 거의 매 경기 계속 왼쪽 팔꿈치 쪽에 맞고 있어요. 이쪽이 맞고 있는데, 이쪽이 아마 지금 완전히 시퍼렇게 제 상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드에 맞기는 해도 이게 피멍이 들고 완전히 퉁퉁 붓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윤동희 선수가 최근에 방망이가 너무 안 맞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윤동희 선수는 5경기 동안 안타를 못 치고 있으니까 좀 부진이 깊긴 해요. 그리고 그 앞에도 그 7월 31일부터 사실 부진이 시작됐고, 그 7월 31일부터 지금 보름 동안 2안타밖에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는 레이에스 선수하고 좀 다르게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에 사실은 너무 잦은 이 몸에 맞는 공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사실 팔에 힘을 못 주는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들긴 해요. 기본적으로 햄스트링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제대로 100% 뛰지도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윤동희 선수는 뭐라고 하기보단 좀 안타깝고, 이 선수를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몸 상태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계속 선발로 기용을 하는 게 맞나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어찌됐건 몸에 맞는 볼로 나갔고, 노진혁 선수가 정말 좋은 타구를 때려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경기면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진짜 잘 때렸거든요. 저는 밀어가지고 진짜 잘 때렸는데 이 타구가 쭉쭉 뻗어 나갔는데 이 잠실보다 깊다고 합니다. 이 대전 신구장의 요 좌중간 이 꺾어지는 부분이. 그래서 대전 말고는 다 넘어가는 타구 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문현민 선수가 굉장히 잘 잡았어요. 사실 중간에 보면 쫓아가다가 타구 방향을 약간 놓친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거를 진짜 좀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내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아쉬운 타구가 잡히고 말았고, 그러니까 넘어가거나 못 잡기만 했어도 한 점 들어오고 최소한 2루까지 가는 타구니까 충분히 우리가 또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타구였는데, 문현민 선수가 정말 좋은 집중력을 보였다. 뭐 이거는 상대 팀이지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부분 같고, 다음에 근데 여기서 진짜 황성빈 선수가 대주자로 나가 있었는데 0대2야 1사 2루에서 도루를 뛰는 황성빈은 진짜 야, 이 선수는 정상은 아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좀 느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살긴 살았는데, 그러니까 상황상에 2점 차고, 그 유강남 선수가 그래도 장타력이 있는 선수고, 그렇고 본인이 뛰어서 안타가 나와도 한 점이 들어오는 상황이, 물론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아웃을 당하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주자에 대한 견제가 거의 없었고요. 어떤 도루를 할 거란 생각을 아무도 못하니까 비어있으니까 들어갔는데, 만약에 진짜 이거 보고 좀 아연 실색을 좀 했습니다. 여기 뭐지? 하여간 어찌됐건 제가 황성민 선수에 대해서 좀 대체 안 되는 선수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플레이는 사실 안 뛰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이런 진짜 이 뭐지 싶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서 어찌됐건 뭐 팀에서 필요한 선수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도 느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 못한 짓을 해요.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유관남 선수가 또 좋은 타구를 때려냈는데 강하게 잘 맞았고 3루수를 뛰고 지나갈 만한 굉장히 빠른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또 노시안 선수가 오늘 또 좋은 수비를, 또 결승 타점도 만들어냈고, 또 마지막 타구도 이렇게 수비를 잘 해주면서, 마지막 타구는 아니죠, 이게 이것도 잘 잡아냈고, 그 다음 마지막 손흥민 선수 땅볼도 잘 잡아내면서 또 수비에서 잘 잠그면서 하나가 승리를 지켜내고, 롯데는 사실 조금만 승운이 따랐다면 9회 이런 상황들에서 노진혁 선수 타구가 또 안타가 되고 유관남 선수 타구도 빠져나가고 이래서 동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나가 경기를 잘 했고 롯데로서는 좀 불운했다라는 느낌인데, 근데 마지막에 이런 타구들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 생각은 그나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타석이. 그리고 타격이 그래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좀 사람같이 맞는 선수들이 한태영, 노진혁, 유강남 선수 정도고, 사실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으로서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 보여요. 물론 뭐 레이스 선수가 이제 3일째를 못 치고 4일째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면은 내일 경기에서 이 한태영, 노진혁, 유강남 선수를 최대한 많은 타석에 들어설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라인업은 감독님이 짜는 거고 저도 그냥 재미삼아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윤동희 선수가 지금 타격이 굉장히 안 좋고 보름 동안 2안타밖에 못 치고 있고 또 공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몸도 지금 제 상태가 아닐 것이고 아마 왼쪽 팔이 엄청 부어있을 것 같아. 계속 여기를 지금 제가 본 거 4번 이래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붓기가 채 빠지기도 전에 계속 맞으니까 이게 팔을 돌리는 게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햄스트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뛰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속 보이는데 윤동희 선수를 하루 정도는 좀 그 선발에서 빼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라인업은 한번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데 지금 그 빠른 선수들이 전부 다 안 맞고 있기는 해요. 근데 뭔가 와이스 선수한테 정타가 안 되니까 진짜 맞추고 뛰는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온전히 생각인데 1번 황성빈 좌익수, 2번 한태양 이루수, 3번 노진혁 일루수, 4번 지명타자 레이에스, 5번 유광남 포수, 6번 손호영 3루수, 7번 전민재 유격수, 8번 장두성 중견수, 9번 김동혁 우익수 이런 식으로 빠른 선수를 장두성, 김동혁, 황성빈, 한태양 이렇게 4명을 붙여가지고 조금 뛰는 야구로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까지 감독님이 하니까 봤을 때는 아무리 타격이 안 돼도 이런 식의 라인업은 가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윤동희 선수는 하루쯤은 좀 빼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몸 상태 때문에 고승민 선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진혁을 1루수로 쓰고 레이스의 지명으로 빼주려면은 이러면 또 결국 고승민 선수를 외야로 보낸다는 얘기를 또 인터뷰에서 감독님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익수 자리에다가 김동국 선수를 넣는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타수는 6번 정도에 넣는다거나 이런 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배달 3명을 다 쓰진 않을 거고 네, 그 김동혁 선수 말고 고승민 선수를 우익수에 넣어가지고 6번 정도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참 별로인 게 고승민 선수가 우익수 나가면서부터 타격감이 갑자기 내리박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별론데 어찌됐건 뭐라도 시도를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태양 삼진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태양 선수 이번에도 잘했으니까 노진혁 선수를 3번으로 올리는 거는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수비를 포기할지 지명타자를 쓸지 모르겠지만 수비도 한번 봐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레이 선수가 수비가 사실 지금 좋지도 않고요. 또 지명으로 한번 쳐서 타격감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시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있는 선수들이 지금 타격이 너무 안 되니까 네. 선발은 이제 벤치에 손성빈, 김민석, 박승우, 이호준, 창성민, 정두성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호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응원을 합니다만은 오늘도 선발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 경기긴 하지만 폰세 선수한테 2안타나 때려놓고 장태도 만들어낸 이호준 선수인데 오늘마저 이호준 선수를 선발로 안 썼고 마지막까지 타석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실 수비로만 쓸 거면 사실은 그 팀이 타격이 너무 안 되니까 이호준 선수를 2군으로 내리고 차라리 내야수를 하면 콜업을 해가지고 타격에서 좀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호준 선수를 그 선발로 전혀 쓸 생각이 없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생각을 하는 거는 퓨처스에서 누군가를 올린다면은 이 3명 정도가 좀 눈에 띄거든요. 이태경 선수가 내야수 이태경, 외야수 김동현, 내야수 최양 선수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콜업을 해볼 만한 선수들로 보이거든요. 최근 10경기 물론 퓨처스가 경기가 너무 띄엄띄엄이긴 한데 어찌됐건 최근 10경기 성적이 세 선수가 다 괜찮아요. 네, 이태경 선수가 최근 10경기 29타수 11안타 그 시즌은 212타수 70안타 타율 3할 3푼 출루율 4할 1리 장타율 4할 5푼 8리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1군에서도 그 한 타석 정도 보여줬지만 굉장히 끈질긴 모습이 또 인상 깊었었고 그러니까 컨택 능력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쯤 좀 변주를 줘볼 만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예,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외야수인데 10경기에서 27타수 9안타를 때려냈었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드라이브 라인에 가 있군요. 제가 드라이브 라인 그 미국 연수 가 있는데 8월 1일에 갔는데 지금 귀국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세진 선수도 같이 갔는데 두 선수가 귀국을 했다면 두 선수 다 지금 그 괜찮거든요. 최근 성적들이. 그래서 기회를 줘볼 만한 선수 중에 또 한 명이 아닌가. 특히 지금 뭐 황두성, 장두성, 김동혁 세 선수가 다 안 좋기 때문에 김동현, 조세진 선수가 귀국을 했다면은 좀 기회를 줘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최양 선수가 현실적으로 좀 콜업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10경기 24타석 7안타 그 다음에 시즌도 102타수 31안타 타율 3할 4리 출루율 3할 6푼 5리 장타율 3할 9푼 8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베테랑을 선호하는 김태형 감독의 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태경 선수가 좀 경험이 미더워서 못 올린다면
그건 좀 100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스타일이 베테랑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험이 많은 최양 선수로도 올려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손호영 선수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3루수로 써본다거나 한태양 선수는 2루가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그런 변주 정도는 줘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호준 선수가 앞에 말씀드린 타격이 이렇게까지 안 될 거면은 이호준 선수를 내리고 최양 선수를 올려가지고 뭐 최양 선수를 선발 3루수로 써본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 정도는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독님이 잘 정하겠지만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지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경기 동안 그대로 믿어보고 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살아난 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 컨디션이 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승민 선수도 사실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호준 선수를 이렇게까지 타격을 안 쓸 거면은 내려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 후반에 잠그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점수가 전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수비보단 공격적인 수준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박승욱 선수를 내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또 타격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호준 선수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고 오늘 불펜은 윤성빈, 정현수, 김강현 선수가 또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특히 윤성빈 선수는 또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지금 무실점 투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건 12경기째 무실점이고 이제는 뭐 거의 필승조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필승조로 올라왔는데 이 팀이 이기질 못하니까 이제 리드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리드 상황이 생기면 이제는 좀 기용을 할 것 같고 정현수 선수도 사실 이제 폼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7월 9일부터 계속 무실점 경기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경기 연속 무실점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묵강현, 김강현 선수는 오늘도 나와가지고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묵묵하게 이닝을 처리해주는 또 김강현 선수한테 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내일 경기는 벨라스케즈 선수가 데뷔 등판을 하고 와이스 선수가 또 나오게 되는데 와이스 선수한테 이제 4경기째는 당하면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진짜 좀 제발 잘해야 되는데 그냥 뭐 팬은 물 떠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와이스 선수가 최근에 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에서는 지금 7월 19일에 안 좋았고 7월 23일, 7월 31일, 8월 7일에 지금 1실점만 하고 있거든요. 3경기 19이닝 1실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인데 또 3경기 겁나 잘했으니까 4경기째는 좀 페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헛된 기대를 조금 해보고요. 아무튼 그런 기대를 해보고 벨라스케즈 선수는 사실 팀에 합류해가지고 3경기 동안 이게 팀이야 싶은 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본인의 등판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좀 변화 분위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또 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괜히 이 데이비스 선수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런 안 좋은 저주에 걸렸네 이런 생각이 또 이상하게 들 수가 있는데 그냥 내일 벨라 선수가 잘 던지고 방망이도 드디어 깨어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안 좋은 좀 생각이 들고 좀 좌절스러운 상황도 많은데 4연패잖아요. 내일 잘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막 자조를 하기보다는 내일 경기에서 또 벨라 선수가 잘해주기를 응원을 하고 또 벨라 선수의 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타석에서 또 응답을 해주기 바라고 마지막 이건 그냥 농담인데 벨라 선수 입장에선 그냥 내가 타격도 같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못 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벨라스케즈 선수가 또 압도적인 투구로 팀의 분위기를 또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8월 10일 하나전 0대2 패배 소식이었고 최대 위기에 봉착을 한 것 같죠. 그러니까 110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사실은 3위 자리를 굉장히 여유있게 그러니까 이 4연패 하기 전까지 106경기 시점까지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적이 사실 전례가 없죠. 근데 그런 안 좋은 전례를 만들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우리 팀이 수없는 위기를 지금 잘 극복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이겨내리라고 믿으면서 또 응원 많이 좀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지만 그래도 응원을 많이 남겨주셔야지. 비판할 거는 오늘 다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지금 8월 13일로 넘어갔으니까 어제 못한 거는 어제로 끝났고요. 오늘은 또 정신 차려가지고 진짜 오늘은 그 배수진이 치고 오늘 지면은 그 진짜 대전에 뼈를 묻는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정신무장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또 멤버십 후원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